황산염 수화물일 수도 있지만 알루미늄 산화물로 통칭했다는 것. 그렇게 결론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알루미늄 합금도 있고 저는 금속학 전문가 입장에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저희가 수중 폭약이 터진 폭발재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건 이제 문헌에 나와 있고요. 이번에 폭발에 대한 레퍼런스 중에 폭발이 있으면 알루미늄 수화물이 나오던 레퍼런스가 있습니까? 레퍼런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산화물이라고 보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네, 산화물이라고 보시는. 그런데 지금은 산화물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수화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신 거죠? 수화물 절대 아닙니다. 아까는 또 수화물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보신다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알루미늄 들어간 폭발물의 폭발을 상정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 알루미늄 산화물이 있어야 한다는 어떤 강박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국방부 측에 흡착 물질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모의 폭발 실험을 다시 제의했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추가 실험은 할 생각이 없고요. 그거를 다시 하자고 하는 사람의 의도가 저는 이 실험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합조단 관계자와의 통화. 그는 흡착 물질을 알루미늄 산화물로 결론 내린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합조단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부 세미나까지 개최하면서 고민했지만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황산염이라고 얘기했다가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피했습니다. 황산염이 확실한데 그 명칭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라 폭발제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결론이 그렇게밖에 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 연구의 필요성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주변 전문가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분들도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산화물로 통칭해서 쓰기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추가로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원규 PD, 결국 같은 물질을 두고도 다른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흡착 물질과 어뢰 폭발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지금까지는 폭발로 인해 황산염 수화물이 생긴 전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흡착 물질을 분석했던 정기용 교수는 분석 결과만으로 폭발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섣부른 결론을 경계했습니다. 또한 부식이나 퇴적에 의해서 흡착물이 생겼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실험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흡착 물질의 성분을 아직까지 정확히 결론낼 수 없다는 국방부 측의 발언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결론을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한 합조단 관계자는 다른 물질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쉽사리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흡착 물질은 국방부에서도 결정적 증거를 할 만큼 천안함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흡착 물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보 기자, 국방부는 최종 조사 결과라고 발표했지만 제기된 논란을 살펴보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국방부 스스로는 최종이라고 했지만 정말로 최종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반론들도 마찬가지겠죠. 국방부 조사가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천안함이 전시되어 있는 평택 제2함대 사령부. 요즘 교사나 군인들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20여 팀이 견학을 온다고 합니다. 와서 직접 보시면은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도 다 와서 보고 가시면 보고 그런 악성 댓글 달는 분들한테 보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방부가 적극적인 의혹 해명에 나선 이유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때문입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발표는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겁니다. 분리시켜가지고 말하면은 신빙성도 있고 그런데 누가 자꾸 숨기고 누가 하면은
북한에서도